네, 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함께 볼 부분은 1. 대단원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 3. 중단원 국권수호운동의 전개, 1. 소단원 일본의 국권 침탈입니다. 드디어 우리 국권수호운동의 전개 부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우리 근대국가 수립운동, 그러니까 근대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던 그 움직임 중에서 결국엔 나중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죠. 국권이 강탈당하게 되죠. 뺏기게 되는데 그 국권을 지켜내려고 했던 국권수호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의 국권 침탈 볼 텐데 학습 목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 이후에 러일 전쟁의 전후죠. 전후. 이전과 이후에 열강의 움직임을 한다. 열강은 이 강한 나라들, 우리 조선을 둘러싼 혹은 대한제국을 둘러싼 여러 강한 나라들 열강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자, 일본의 국권 강탈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학습 목표인데 오늘 이 연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1904년 2월에 한일의정서가 있죠. 이따 나올 거예요. 조약의 이름입니다. 한일의정서입니다. 한일의 정서가 아니라. 자,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한일신협약, 한일평합조약 이렇게 이어지는데 총 5개의 약속 내지는 조약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러일 전쟁과 일본의 침략이 나오는데 우리 러일 전쟁 이야기를 이미 한 반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자, 이때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던 영국은 영국이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죠. 제 1차 영일 동맹을 맺어서 영국과 일본이 첫 번째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지원하게 되고요. 자, 이에 일본은 인천과 리순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디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 땅이죠. 한반도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직전에 대한제국은 전쟁 직전에 중립을 선언합니다. 러시아든 일본이든 어느 쪽 편에도 서지 않겠다라고 중립을 선언했는데 근데 일본이 이를 어떻게 해요? 간단히 무시하고 한일의정서를 맺습니다. 한일의정서의 내용이 뭐냐? 군사 전략상 필요한 대한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한일의정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죠? 자, 이어서 제1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되고요. 대한제국으로 하여금 일본이 추천한 사람을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으로 임명하게 합니다. 이 고문이라는 거는 뭔가 질문을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입니다. 재정 분야와 외교 부분에서 전문가예요. 이 대한제국이 재정이나 외교 부분에서 근대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좀 미숙했다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일본 고문을 초빙해서 혹은 임명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라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건데 아무튼 일본이 추천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일본 편이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후에 일본은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차례로 체결하면서 열강으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별표 나와 있는데 별표가 총 2개 나와 있잖아요. 자, 가스라 테프트 밀약 같은 경우는 1905년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비밀 협약이다. 미국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승인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서로 각자의 그 식민지들을 인정해주겠다. 우리 거기에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네들끼리 약속이었던 거죠. 자, 그럼 포츠머스는 뭐냐? 자, 러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에요.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특별 권리를 인정하고 야오둥반도와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일본에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굉장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한제국에 대한 특별 권리, 즉 독점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야오둥반도를 일본에 넘겨준대요. 이거 언제 넘어가셨어요? 1894년 5년 때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청으로부터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가 독일이랑 프랑스 가져가고 독 풀었잖아요. 독 풀어. 기억나시죠? 그때 랴오둥반도 돌려주게 됐었잖아요. 이때 10년 만에 지금 서력을 하는 거죠. 일본이 지금 이걸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 텐데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을사조약과 국권 침탈로 가게 되는데 점점 나라가 하나하나씩 권리를 탈탈 털리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자, 을사조약과 국권 침탈입니다. 자, 일본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서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을사조약을
늑약이라고도 합니다. 강제로 체결했기 때문에. 자, 이로써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새로 설치된 통감부로부터, 이 통째로 감독하는 부서죠. 자, 통감부로부터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다. 자, 1907년 고종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2년 뒤에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는 어디냐?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자, 일본은 이를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키고요. 한일 신협약을 맺어서 다른 이론 정미 7조약 강요해서 일본인을 각 부의 차관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정이 어렵다는 구실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자, 헤이그 특사 잠깐 보면, 자, 왼쪽부터 이준 열사, 이상설 열사, 그리고 이휘종 열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선생님들이 고종 황제의 밀명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되었으나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특히 이 선생께서는 나중에 그 러시아 지역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는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하시게 되고요. 이 세 분의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후에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빼앗은 일본은 친일단체인 일진으로 하여금 한일 병합을 청원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해서 대한제국 국권을 완전히 빼앗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밑으로 보시면 역사 탐구 내용을 볼 거예요. 열사 조약입니다. 열사 늑약이라고도 부르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볼게요. 한번 같이. 자,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 조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인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는다. 이게 바로 외교권을 빼앗긴 거죠. 외교권을 빼앗긴 겁니다. 자, 3순서로 갈게요.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주되,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주재한다. 통감부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조약이 국제법상 무효래요. 왜 그런지 우리 학습지 보시면서 또 보게 될 거고요. 그 힌트 중에 하나는 바로 조약의 명칭이 있어야 할 자리에 조약의 이름이 없습니다. 굉장히 기만적으로 그냥 후다닥 체결이 돼버린 거죠. 강제로 말이죠. 자, 밑에 보시면 이 내용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스로 한번 선을 이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장에는 사실 이제 독도와 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간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독도에 대한 얘기는 또 수업 때 한 번씩은 다뤘고, 또 아직 다루지 못한 바는 또 앞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